그 순간 다시 시작되었다. 나이 들어 찾아온 뜻밖의 설렘이 내 안의 감정을 흔든다. 그날 오후 책상이 거실 창문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와 마주친 그 짧은 찰나. 그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연 씨,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내 안의 낡은 적을 하나씩 허물어 갔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기를 끄덕였고 그 순간 나는 그의 다정한 손길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6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떨림이 그날 내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나는 이제는 혼자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 여겼고 아침이면 텅 빈 거실 속에서 들리는 시계의 소리만이 매일 유일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희끗한 머리칼과 뒤꺼진 주름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끝났다. 사랑도 행복도 설렘도 내 인생에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분은 없으신가요? 나이 들면 사랑은 끝이야. 지금 와서 새 시작이라니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나는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 적은 없었나요? 사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이 고백을 전하려 하니 아직도 내 마음엔 조금 떨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로 가슴 한편이 얼어붙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에 나는 조용히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마음을 한 번 더 믿어볼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전은 마음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새로운 시작 앞에 선 나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인연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그 안에 불안을 마주하다. 처음엔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가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 우리 두 사람은 조용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그 결심은 단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그 자체로 기쁨이었고 그 속에서 나는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이라는 현실 앞에 서니 내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부부가 된다는 것. 그건 단지 사명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어딘지 낯설고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10년간 혼자 살아오며 익숙해진 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또다시 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함께 꾸려갈 수 있을까? 특히 침실에서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어쩌면 서로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내 마음을 조심스레 감싸기 시작했죠. 이 나이에 내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질문은 자꾸만 내 마음을 파고들었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불안이 조용히 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그 불안함을 어떻게 마주했고 또 어떤 선택을 통해 진짜 삶을 다시 시작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틈새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연. 진정한 인연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하루의 틈에서 조용히 찾아온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내 마음속에 조용히 일렁이던 그 낯선 감정들은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은 눈 녹듯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행복이란 건 나이라는 숫자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가온다는 것.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재혼이라는 말 자체를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다시는 어떤 사연도 사랑도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내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사람이었죠. 그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잔인하리 많지 덧없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붙잡으려 해도 미련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날, 나는 내 일부를 잃은 것 같은 텅 빈 상실감 속에 빠졌습니다. 오래도록 함께하던 사람의 부재는 마치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마법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고 밤이 되어도 내 곁을 채워준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혼자 살아가자. 그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어쩌면 운명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당해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너무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청동한 하루였습니다. 청동하기에 아무 기대도 없었던 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크게 울렸고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내일까지 수리가 어렵다는 말뿐이었죠. 참자, 그냥 넘기자 생각하며 애써 버텨보려 했지만 그날따라 그 뚝뚝 소리는 내 안에 외로움과 고요를 띄우듯 낯설고도 크게 울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삶의 문틈으로 따뜻한 인연이 아주 조용히 들어선 순간은 다음 날 오후 복도에서 우연히 옆집에 사는 분과 마주쳤습니다. 나는 그저 습관처럼 한숨과 함께 말을 흘렸습니다. 아주 집에서 수도가 새서 밤새 잠도 못 잤네요. 아무 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누군가가 대답해줄 거란 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는 내 안에 무너진 다리 위에 살며시 따뜻한 손을 얹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은 낡은 공구함을 조심스럽게 들고 내 진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천천히 수도관을 살펴보시더니 능숙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문을 잠그고
복통을 조이고 오래된 연결 부위를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도만 고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배관이 오래돼서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낡은 선풍지와 전기레인지, 멀티탭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전기공사 일을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요. 작업을 하시다가 실수로 물방울이 튀어옷이 젖었습니다. 나는 얼른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닦으세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다정함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이별 뒤에 멈춘다는 게 아니다. 익숙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따뜻한 관심이 어떻게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용기가 되었는지 그 진실된 전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조용히 스며든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제안.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마음에 스며드는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 수도관 수리를 계기로 그분과 나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늘 밝은 얼굴로 조심스레 말을 건네며 우리 집에 종종 들러주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도가 걱정된다며 찾아왔고 그 다음엔 전지 배선이 오래돼 위험할 수 있다며 그렇게 점점 그는 내 일상 속에 작은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절은 어떤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웃으로서 그리고 인생을 오롯이 살아낸 한 사람으로서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도 나처럼 혼자 살아가는 분이었지만 늘 책임감 있고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 옆집에 있으니까 금방 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왜 그리도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한마디를 기다려온 건 아니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삶을 조금씩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는 그 공허함을 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근 길에 들며 장보는 걸 도와주기도 했고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끓여드린 된장찌개로 작은 저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파트 앞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수다를 넘어서 서로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나누는 작은 치유의 의식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분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셨을까? 혼자라고 믿었던 내 마음 한켠을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스쳐 보내지는 우리 둘 다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꺼낸 것이 혹시 너무 성급하지 않았을까? 혹은 그분이 불편해하시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연 씨, 같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더 편하고 안심될 수 있다면 우리 결혼합시다. 부부가 되면 더 든든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내가 먼저 함께 살자는 말을 꺼냈지만 그분께서 직접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하나만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나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그 깊고 조용한 제안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 나갔는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삶을 어떤 자세로 맞이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65의 결혼식, 인생을 다시 여는 문. 사랑은 한 번의 젊은 계절이 아니라 삶을 껴안는 가장 따뜻한 선택이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이란 단어는 마음이 설렐 틈도 없이 그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때의 결혼은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신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루어진 일종의 의무에 가까운 통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결혼은 누구의 강요도 기대도 아닌 내가 내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이었고 내가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65, 이제서야 진짜 내 결혼식을 올리게 된 셈이죠. 결혼식은 작은 규모였지만 그 의미만큼은 그 어떤 식보다도 깊고 따뜻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까지 총 30명이 넘는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과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준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꽃 장식, 예복, 식사, 좌석 대치, 음악까지 모든 것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귀찮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내 인생이 다시 쓰는 소문 같았으니까요. 따뜻한 축복과 기도, 그리고 하나둘 웃는 얼굴들,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겐 너무나도 값진 지옥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순간일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욱 예민해지기 마련이죠. 기대와 설렘,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과 긴장이 내 안에서 조용히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을 대우하고 집에 돌아오니
오랜만에 집 안에는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바라보니 여모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기도 내 마음을 살짝 불안하게 했습니다. 방금 막 보고가 되었는데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방으로 돌아와 앉아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결정을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이 설렘은 혹시 나만 느끼는 걸까? 시간은 조용히 흘러 시계바늘이 밤 11시 30분을 가리킬 무렵 그는 천천히 거실에서 일어나 나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부부인데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나의 마음을 들킨 걸까요? 그는 긴장한 듯한 얼굴로 작은 상자 하나를 내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연 씨, 이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 순간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궁금증이 튀어올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지만 눈부신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 단지 너무 비싸 보이네요. 이건 너무 과분한 선물이에요. 매일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봉투에 넣어둘게요. 그러자 여모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참으려 해도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잊고 있었던 거죠.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날 처음으로 다시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으려는 그 순간 그는 다시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걸 고르느라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에 닿는 느낌. 모든 것이 내 마음을 깊고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내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단지 반짝이는 보석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뒤흔드는 한 문장이었죠. 진짜 사랑은 몸이 아닌 마음을 씻어주는 것. 진정한 부부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매일의 삶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날 밤 결혼식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여모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연 씨,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그는 조심스럽게 내 발을 감싸 안았고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마치 오래 묵은 피로를 풀어주듯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내 안에 남아있던 긴장과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곧 그는 따뜻한 물을 가져와
내 발을 씻어주려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방황한 나머지 황급히 발을 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손님 대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아내잖아요. 당신의 하루를 씻어드리는 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를 침대에 눕혔고 내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마에 작은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목을 닿고 가슴 위를 스칠 때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고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연 씨, 괜찮으세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의 손길에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밤은 단순한 첫날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로서 존중해주고 귀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침묵 속 따뜻한 숨결까지 모든 것이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오히려 늦게 찾은 행복이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첫날 밤을 떠올려 봅니다. 그날 나는 단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깊은 감사가 내 마음 안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의 다정한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 안의 모든 불안을 조금씩 지워주었습니다. 그건 단지 시간의 사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정말 잘 선택했구나.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 씨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집안일도 함께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언제나 마음을 써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당신을 아껴드릴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가엔 뜨거운 감정이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그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정말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내 마음을 감쌌습니다. 이제야 내 곁에도 진정한 내 편이 생겼구나. 하지만 모든 것이 언제나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다가가는 것. 서로의 삶을 함께 걷기 위해선 이게보다 먼저 따뜻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같이 사는 날들이 늘어날수록 사랑이란 단어는 저는 심장이 뛰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시간 속에서 사랑은 오히려 서로를 아껴주는 작은 습관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무리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자 영호 씨는 내 모습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시란 씨, 조금만 더 쉬어요. 이제는 당신도 자신을 더 아껴야 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린 채 말없이 웃었지만 사실 마음 한켠이 간지러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게 낯설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으니까요.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고 살아왔던 파지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배려는 단순한 말버릇이나 예의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편안하길 원했고 내가 아프지 않길 바라며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큰 성공도 눈부신 미래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걷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익숙한 존재이자 의지가 되는 삶을 하나씩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생활 습관이다. 잠드는 시간, 집안일을 나누는 방식 등에서 의견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 정리를 하는 것이 익숙했고 그는 좀 더 느긋한 아침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차이들이 오히려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맞추기보다 존중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질문이란 단순히 인생의 짝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다. 나이 지난 날까지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남은 모든 시간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 젊은 시절엔 사랑의 큰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반짝이는 집, 그럴듯한 일의 기획.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사랑은 거창한 말보다 작은 정성에서 피어나고 그리운 말보다 조용한 행동으로 남는다는 걸. 돌이켜보면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행운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혼을 결심했다가 더 큰 상처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세요. 저희도 처음엔 미처 몰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순간도 있었고 작은 무리가 쌓여 서운함이 생길 뻔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이라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을 가졌기에 지금의 신뢰와 안정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서로의 자녀들과 어떻게 지낼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우리의 선택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가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나 앞으로의 가족 구성, 서로의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미리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전반을 다듬고 가꿔야 하는 일이었죠. 한 번의 사랑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시간. 전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인연을 만난다. 사랑은 때로 기대보다 현실에서 더욱 빛납니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 역시 조금은 현실적으로 조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배워갔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희도 처음엔 생활 습관의 차이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나와 조금 더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 사람. 처음엔 자꾸만 엇갈리기 일쑤였지만 그 차이를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다양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서로의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함께 보듬어지는 진짜 동반자임을. 정제적인 부분 역시 초기부터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각자의 상황, 미래의 계획, 생활비 분담, 의료비, 자녀들과의 상속 문제, 이런 민감한 주제들일수록 처음부터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이 서로를 오해로부터 지켜주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자세였습니다. 처음엔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되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오히려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붙어 있음이 아니다. 기다려줄 수 있음에서 성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내 삶에 찾아온 이 사랑이 운명이라기보다 선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느 분날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인연이 나의 오랜 침묵을 띄우고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피곤한 날이면 내 발을 조용히 마사지해주던 손길, 때로는 말없이 내 눈물을 닦아주던 다정함, 그 모든 순간이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이 생에서 가장 빛나는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조용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현실적인 증기,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고 삶의 속도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 진심을 지키는 사랑에는 조심스러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행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용기와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65 다시 시작된 사랑 내 이야기가 한 줄기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이야기 속의 수연 씨처럼 외롭고 긴 시간을 견디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따뜻한 사연을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도 문득 봄은 찾아옵니다. 부디 당신의 인생에도 어느 날 문득 봄처럼 따뜻한 사랑이 찾아오길 진심을 담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